안녕하세요. 춤추는 변호사 하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상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성이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그 여성은 자기가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이 여러분 책상에 배당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고소장을 읽어봐야겠죠.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피고소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취지,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사기죄로 지금 고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범죄 사실을 보니까 2021년 11월 12일에 중고나라에서 분유를 판다는 글을 보고 김갑동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네요. 여러분은 이 고소장만 읽고 김갑동이 나쁜 놈이네. 김갑동이 중고나라 사기를 쳤구나. 그러면 그냥 기소 의견으로 기록을 만들어서 송치해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김갑동에게 이 글을 본인이 직접 올린 게 맞는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 돈을 받아놓고 물건 왜 안 준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의자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주로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수사입니다. 이것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출석을 하는데도 계속 불응을 하면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도 일을 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해달라고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피의자는 제가 몇 월 며칠에 나와달라고 전화만 했는데도 엄청 울었던 분도 계셨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몇 월 며칠에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저에게 쌍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분명 제 신분, 제가 있는 청,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검사라고 말을 했는데도 네가 검사면 난 대통령이다. 너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저에게 욕을 받고 끊으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출석 요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참 요새 보이스피싱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을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근거로 한 임의동행,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임의동행은 저희가 지난 시간 불심검문을 보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먼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 임의동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경찰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찰관이 배당받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김갑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김갑동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김갑동을 중고나라 사기로 조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김갑동의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이전 전과 등등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테이블에 김갑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경찰관은 김갑동을 어떻게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체포가 가능할까요? 일단 김갑동은 현행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급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체포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의한 방법으로 김갑동을 경찰서에 데려갈 수 있겠죠. 경찰관은 김갑동에게 말을 겁니다. 갑동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착하게 잘 살고 있지? 아, 형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야, 근데 얼마 전에 네 이름으로 고소장 들어왔던데 또 중고나라 사기 했냐? 아, 형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저 이제 중고나라 사기 안 해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왜 널 고소했을까? 이상하네. 지금 서로 가서 같이 한번 조사 받아볼래? 고소장의 내용 말해줄게. 예, 그래요. 같이 가요. 이번에 진짜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야, 그래. 근데 이거 임의동행이라서 네가 지금 서해 안 가도 괜찮아. 그리고 서 가는 도중에라도 마음 바뀌면 집에 가도 돼. 알겠지? 예, 형사님 알고 있죠. 오늘 바쁜 일도 없어서 괜찮아요. 얼른 같이 가요. 이렇게 경찰관이 김갑동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서까지 같이 가는 게 바로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조문은 모든 임의수사의 근거조문이므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란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 수사 방법을 말합니다. 강제수사와 달리 법정주의나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의수사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이라는 이념이 충돌하는 절차이므로 수사는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임의수사의 한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임의동행에서 과연 자유로운 의사는 무엇을 뜻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겉보기엔 임의동행이지만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다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임의동행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국민과 권력기관의 힘의 차이로 인해서 피의자가 자유롭게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억압된 의사로 경찰서까지 강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임의동행의 예를 보겠습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한 경우, 명백히 거부함에도 강제로 연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강제 연행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한 경우 위법수집 배제 법칙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과관계 단절 이론에 의하여 위법성이 희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으로도 임의동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심 검문 단계는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동행은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임의 동행 문제를 마주하면 먼저 이것이 어떠한 조문을 근거로 한 임의 동행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근거로 한 임의 동행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것이 적법한 임의 동행인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임의 동행의 경우 이것은 불심 검문에 이어지는 임의 동행이겠죠. 이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증표를 제시했는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했는지, 동행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에게 장소와 목적을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한 것은 아닌지 이 절차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라서 이러한 임의동행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방법 중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을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